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27쪽. 지금 27쪽 숙제하신 분은 몇 분이신가요? 아, 이거는 시대대로 색깔이 담았습니다. 말도. 오렌지북이 발음하기 제일 편하죠. 자, 그래서 1번에 2번 아예 답 체크하시지 마세요. 안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만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2번에 5번, 3번에 2분의 1n, 4번에 지금 여기 두 분 보내신 분이 어떻게 썼냐면요. 지금 여기 그대로 볼게요. 암모니아 일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몰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와, 그럼 수소 원자는 몇 몰인 거야? 3몰이죠. 네. 그러니까 3몰은 몇 개? 우리 친구들이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36, 18.06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영역을 생각해주세요. 네, 생략해도 돼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거듭 제곱을 쓸 때는요, 지훈 씨, 거듭 제곱을 쓸 때는요, 반드시 앞에 이것은 1의 자리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1.806 곱하기 10의 23승. 굿자. 24승이에요? 네, 당연하죠. 1.86 곱하기 10의 24제곱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거듭 제곱을 쓰는 거는 계산이나 이런 숫자들의 크기에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앞자리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야 뒷자리를 보고 금방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더 큰지. 그런데 어떤 놈은 여기를 2자리로 하거든 100으로 하거든 1000으로 하고 여기 뒤에도 막 지맘대로 썼어. 그러면 거듭 제곱을 쓰는 의미가 없지. 오케이? 숫자는 위에 숫자나 밑에 숫자는 똑같은 숫자죠. 그런데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의 약속이 어긋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듭 제곱은 앞에를 꼭 1의 자리로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인데 또 우리 애기들 어떻게 쓰셨어요? 애기들 뿐만이 아니라 6.0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8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나누기 해가지고 한 놈은 10의 23제곱분의 3 이렇게 썼고요. 한 놈은 나누기를 안 하셨고요. 네, 좋아요. 상관없는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아이가 알려준 거 기억 안 나? 자, 얘네 이거 9대 1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제 의자부 두꺼기 우시알이야. 3 곱하기 10에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24. 그렇지. 이게 지금 화학원이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대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자꾸 등장을 할 거야. 약분 안 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안 틀려요. 네, 안 틀려요. 내가 틀렸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적인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차피 수능은 다 객관식이야. 주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르면 돼. 그거 주관식으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내신 시험에 단답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이제 뭐라 쓰라고 알려주겠지는 아니고요. 꼭 그렇게 쓰셔야 돼, 고등학교는. 자, 뭐 이제 그런 거고요.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11번에 1번, 12번에 5.6L, 13번에 4번까지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밀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연우야, 밀도 들어봤어, 밀도? 네. 네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밀도는 뭐예요? 밀도가 뭔가요? 그냥 밀집하게 몰려있는 정도요? 과학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사회 시간에 배우셨군요. 그게 바로 인구 밀도죠. 어떤 특정한 면적 안에 인구가 몇 개인가? 그 인구 밀도야? 근데 그런 게 맞아요. 그럼 과학 시간에 밀도를 배우죠. 그렇게 답하면 과학을 안 한 거가 마찬가지죠. 피분이 중요한 맞아요. 이렇게 하죠, 과학에서는. 근데 지금 연우가 답한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목마다 밀도라는 말의 의미적인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진짜 넓은 의미는 똑같은데 이거 왜 자꾸 끊기 지랄이야 이거. 야 끊기지 마. 야. 너 끊기면 안 돼. 안 돼. 진짜 이거 자꾸 끊기 미치겠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밀도라고 하는 건 일단 공식으로 따지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지금 여기 종합교 과정을 한 번씩은 했단 말이야. 그럼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겁나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요.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요. 이렇게 답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문장으로 길게 늘려 쓴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도 밀도를 문장으로 길게 늘려 쓰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밀도가 뭐니? 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거는 분모잖아요. 네. 우리 나누기를 하면 2분의 4라고 안 쓰죠. 뭐라고 쓰나요? 그럼요. 1분의 1라고 쓴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항상 나눴다라는 거는 분모값을 뭘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야. 1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죠. 그럼 1을 한자어로 1단, 하나단, 호단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이 숫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위 숫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뒤가 리터가 붙었어. 그럼 얘를 부를 때 단위 부피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말로 쓰면 뭔데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를 1로 만들었어. 그때 질량이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무슨 숫자라고 한다고? 단위 숫자. 그럼 부피가 들어갔으니까 밀도가 뭐야?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또 다르게 하잖아요. A분의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알아? 단위 A당 B.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라는 말은 분모는 항상 뭘로 만든다고요? 1. 나만큼 적으면 안 돼. 니네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난 다 아는 거야.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야. 그럼 말 바꿔봐. 단위 질량당 부피. 그랬어. 그거 뭐분의 뭐라는 거야? 밀도분의 그렇지. 밀도분의 1. 질량분의 부피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니? 겁나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얘들아, 수소기체 STP 표순 상태에서 얘 밀도 얼마야?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아니 그럼 밀도를 구하려면 부피도 알고 질량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랄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야. 알죠. 알죠. 오늘 배웠잖아. 시험 봤잖아. 왜냐하면 STP에서 모든 기체 1몰 부피를 우리는 알고 있죠. 22.4라고요. 1몰 질량도 알고 있죠. 수소니까 몇 g이라고? 2g이라고. 그럼 만약 이산화탄소는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산화탄소도 1몰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22.4. 그런데 1몰 질량이 다르죠. 얼마라고? 44g 이렇게. 뭐야? 아니 그러면 모든 기체의 경우에 얘네들의 밀도는 1몰의 부피분의 1몰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1몰 부피는 다 똑같아. 얼마로 다 똑같은 거야? 22.4리터. 1몰 질량은 뭐야? 1몰 질량은 그들의 화학식량에다 그람 붙인 거죠. 네. 화학식량을 이제 우리 세 글자로 바꿔볼까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죠. 이게 바로 기체 밀도야. 뭐야? 아니 부피분의 질량이라면서요. 당연하죠. 이것도 부피분의 질량이 맞죠. 그런데 기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몰 부피분의 1몰 질량 22.4분의 거시기 분자량 그람. 오케이. 근데 네. 왜 ATM이요? ATM은 여러분 내가 0도시 1기압하고 이거 안 알려줬어요. ATM이라고? 네. 선생님이 잘못했네 지랄하고. 기압이 영어로 뭐야? 애트모스피어. 그래서 우리말로 한글로는 기압이지만 아까 말해 저건 알아요. 이씨, 저 미국 가면 기압이라서 못 알아듣잖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애트모스피어의 ATM을 쓴다는 거죠. 우리 사실 뭘도 내가 이렇게 영어로 쓴단 말이야. 가끔 한글로도 쓰죠. 사실은 영어로 써야죠. 단위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뭘 이렇게 쓰는 건 좀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쓰여져서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이게 기체라면 1몰 부피분의 1몰 질량. 그러니까 지금 내가 22.4라고 썼는데 쌤 0도시 1기압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오겠죠.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다. 그럼 그때 이거 25로 바뀌는 거 정도는 센스 있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케이? 그런데 봐, 이거를 했잖아. 도대체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라는 거야. 우리 지금 단원의 제목이 화학식량과 몰이잖아요. 자, 뭐지? 저 새끼 졸다 놀랬어 지금. 자, 그러면 밀도가 22.4분의 분자량인데 우리가 지금 화학식량을 배우는 거잖아.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게 바로 이런 걸 배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분자량은 사람이 약속한 거야. 원자량이 뭐야? 탄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럼 정한 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한 건, 야, 부피는 재는 기구가 있죠? 온도도 재는 기구가 있죠? 질량도 재는 기구가 있죠. 압력도 재는 기구가 있어요. 하지만 분자량, 원자량은 재는 기구가 없어요. 왜?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아니 뭐야? 분자량은 재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야. 공식으로. 그러니까 분자량은 자 밀도는 이거면 이거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2.4.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니네들은 이런 거 이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잖아. 그럼 니네들 머릿속에는 여기 있는 요 두 줄과 함께 그래서야.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이 뭔데 요거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은 이건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은 1몰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기 한 거죠. 자, 밀도 기호로 쓸 거예요. 밀도가 영어로 뭘까요? 오, 야, 너 좀 하는 거야? density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죽였어요? 파리? 아니 왜 이제 코딱지만에 날아다니는 있잖아. 이거 애들이 자꾸 뭐 먹고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아 진짜. 그지. 나도 안 버리는데 자꾸 지랄 버리잖아. 자, 22.4에다 밀도가 density니까 D. 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엄청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분자량을 구하는데 밀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 봐라. 분자량과 밀도는 완벽하게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근데 봐라. 이 밀도를 아직 안 배운 사람한테 밀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우리 물에다가 돌멩이 요만한 거를 갖다가 확 집어넣었어. 바닷물에다가 요만한 걸 훅 던졌어. 그럼 바닷물이 졸라 많고 돌멩이가 요만하니까 돌멩이가 뜰까?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럼 돌멩이가 무거워서 가라앉나요? 노노노. 그럼 그때 돌멩이에 뭐가 커서야?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거죠. 그럼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정도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디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면 얘들아 우리 공기가 있잖아. 공기. 공기가 분자량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기는 화학식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기체가 뭔가요? 질소. 굿잡! N228.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78? 오, 야, 너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아니 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과학 시간에 조사했다고. 맞다. 78%. O2가 분자량 30인데 얘가 21%.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인 게 아르곤이거든요. 아르곤은 얘는 분자량이 18번이니까. 분자가 아니잖아. 그냥 AR. AR이요. 원자죠? 원자면서 분자예요. 그러면 18 아니에요? 아니지. 원자 번호가 18번인데? 36. 그치. 36이지. 그럼 얘는 0.92%잖아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인데 얘가 0.03%예요. 헐. 자 봐봐. 오늘 시험 그대로 나오는 거야.
원자량 따지는 거나 분자량 따지는 거나 비율이 다르거나 평균 내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28 곱하기 100분의 78 32 곱하기 100분의 21 대충 한 30쯤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한 30 29 맞아 2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 얘들아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 있잖아 분자량과 밀도를 완벽하게 비례하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이거든. 공기 중에 암모니아 기체가 퍼지면 떠요. 뜰까? 그렇지. 이런 걸 아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체 위로 떠. 그 다음에 우리 메테인 가스 있어. 메테인 분자량 16이야. 자, 집에 도시가스가 유출됐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도시가스 안 쓰지만 도시가스가 이렇게 쫙 위로 퍼졌어. 뭐예요? 어? 뭐예요? 안 보이지. 뭐예요? 안 보이지. 그 도시가스는 원래 냄새도 없거든? 근데 유출됐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이상한 냄새를 넣어놓는 거야. 이러면서 가스 틀면 막, 가스 냄새 막 이런 거 경험해봤어? 못 해봤어? 질문이 그 이산화탄소는 그럼 공기에서 가라앉는 얘네들은 고르게 퍼져 있죠. 기체니까. 만약 이산화탄소가 방에 들어가 당연하지. 처음에는 가라앉아 있지. 그럼 불 났을 때 이산화탄소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불 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도 나오지. 근데 근데-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운동을 해서 퍼지지. 퍼지기는 엎드리라 해가지고 그치.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 뜨거우니까 일단 어떻게 돼, 위가? 위로 올라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금? 이 온도가 다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프로페인이랑 얘는 44, 뷰테인이랑 얘는 얼마야? 58. 자, 이렇게 뚝 쪼개잖아? 얘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얘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안 나오지만 커먼센스 옛날에 나왔어요. LNG 도시가스가 유출되잖아. 위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 돼. 안 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용을 하는 거야. 이게 미친놈들인 거지만 밖에서 보면 쟤 뭐하냐? 그럼 이건 LPG야. LPG는 공기보다 무겁지.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얘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잖아.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CF가 뭐예요? 어디? 네 공기 CF 옆에? 네 진짜 이런 거 쓰지 말아야지. 진짜 참고 컨퍼런스. 진짜 우리 애기들을 수업하면 이런 게 애로사항이에요. 우리 언니 오빠들은 알아서 척척척 아는데. 맞아요. 고딩들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밀도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 문제 하나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방지훈! 저 새끼 눈 크게 안 떠? 죽는다? 눈 저렇게 진짜 눈 싸는데 의도적으로 크게 떠. 그렇지, 흰자가 보이게. 힘들어요. 나가 그래서 쌍수했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런 밀도가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밀도는 분자량과 완벽하게 비례하죠.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거를 고르라고 했잖아. 그럼 사실 밀도를 따로따로 숫자로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자량과 밀도가 어떤 관계라는 거, 비례 관계라는 걸 알면 거기서 걔네들 뭐만 구하면 돼? 분자량만 구하면 밀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14번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14번 문제에서 CL2의 밀도를 직접적으로 구하래. 그럼 이제 우리는 껌이지 뭐. 이거 까짓 거 CL 하나가 35.5니까 얘는 분자량이 71이잖아요. 그럼 0도씨 1기압이니까 밀도 덴시티는 1몰의 부피 22.4L 분의 분자량 71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대략 나누기 하면 3.17 얼마 정도 나오겠죠. 이제 그 정도 나올 거고요. 약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세요. 이런 15번 문제 같은 게 재밌어요. 이거는요, 뭐 어렵고 뭐 이런 걸 안 돼. 좀 생각을 좀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물이 5몰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안에 포함된 수소는 몇 몰일까 얘들아? 16몰. 그럼요. 이거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요거 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메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 물하고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수소가 몇 몰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메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데 수소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수소를 직접 너못 구해. 그럼 뭐를 먼저 구해야 돼? 물의 몰을 먼저 구해야 수소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메탄올 물도 구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건. 그럼 그 문제는 이게 화학이 얼마나 지랄이 났냐면 이런 거야. 메탄올이 몇 그램이 있고 물이 몇 그램이 있어 라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거기 문장 봐라. 1대1. 그렇지 바로 그따위로 알려주는 거야. 이게 화학의 지랄 같은 문장이야.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메탄올과 물이 반반 섞여 있대. 1대1로 섞여 있는데 섞인 게 576g이야. 그럼 메탄올은 몇 그램 있다는 얘기일까 연우야? 2분의 그렇지. 그게 얼마요? 280. 288g.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야, 물이 288g 있고 메탄올 CH3OH도 288g 있거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적으로 안 알려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있거든. 이 안에 수소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합치면 몇 몰이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수소의 몰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잖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서 뭐를 먼저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는 거야. 물의 몰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메탄올의 몰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수를 구하는 연습을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몰수는 질량이 나왔어. 그러면 뭐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거야? 식량물이 질량이잖아요. 그럼 물 분자량이 18이라는 거 이제 다 알잖아. 그럼 물의 몰수는 18분의 288. 16?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16몰이 나오면 이걸 어디에다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어?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습관. 이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계속해야 습관이 되는 거야. 선생만 하면 선생만 습관이 됩니다. 너네가 하셔야 돼요. 어머나, 뭐야? 아니 그러면 물이 16몰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H 원자는 몇 몰이? 땡. 32개. 그렇지.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메탄올의 분자량 오늘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럼 메탄올 분자량 이제 푸르륵 계산해야 되겠죠. 32. 오 좋아 굿. 그럼 얘네들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88. 32분의. 아이씨 32분의 288. 그럼 얘는 야 이제 산수는 구 아니야 구? 그래요? 야 86, 그 자리가 안 맞잖아. 그러네요. 9, 28 해야지. 그 자리가 맞지. 이제 우리 계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맨날 계산기 들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막.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9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9 CH3OH 쓰는 습관. 그랬더니 H가 딱 눈에 보이죠. 36. 그렇지. 그럼 메탄올에 H가 36몰, 물에 H가 32몰. 그러니까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토탈 H는 몇 몰이니? 68몰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아. 닭이 10마리 있고 닭 10마리. 다리 있어. 그렇지. 돼지 2마리가 있어. 다리는 총 몇 개냐? 계산 못해? 그런 문제 외우는 어? 진짜 이해가 안 그런 문제 왜 묻냐고? 돼. 네. 참,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고 똑같지? 자, 그래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죠? 닭다리? 다리? 닭다리, 먹고 싶다, 닭다리. 그림을 또 봐야 돼. 그림 봐야 돼? 나 어제 난 삼계탕 먹었어. 삼계탕 또 먹고 싶다. 난 치킨보다 치킨보다 삼계탕이 더 좋아. 닭다리를 지난번에 시켰는데 다 못 먹어가지고 다리 다 뜯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어떻게 치킨을 남겨요? 치킨을 어떻게 남기냐고? 예. 니네 나이 때 그렇지. 저 남긴. 그지 등치를 봐 제발.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그냥 4명이 있으면 다 오네. 4명이서 동생이랑
두 명이서 두 마리 시켰어요. 다 뭐? 네. 동생도 남자야? 네. 그치. 자,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거는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갈 건데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문제. 아니요. 자, 완전 한번 배워봅시다. 남자를 수업 시간. 네. 지금,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완자를 풀어서 완자의 문제를 풀 건데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의미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너네 봐봐. 지금 여기서 조금 아까 우리는 뭘 했었냐면 밀도로부터 분자량을 구하는 거 있죠? 이건 당연히 다음 시간 잠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 때 문장에서 계속 나오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자, 어디 한번 펴볼 거니? 자, 33쪽은 숙제였었죠? 네. 어디 봅시다. 서진 씨 33쪽 했나요? 네, 좋아요. 방지윤 씨 하셨나요? 예. 예. 김현우 씨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숙제도 문자 드려야 되나요? 우리 제발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시죠? 자, 그래서 33쪽에 자 이런 게 나와 있었어. 질문은 없었나요? 네. 여기 안무가 네. 하는 건 안무가 안 들어왔어. 죽는다. 아까 성현이가 보낸 걸 보니까 3번에 1번을 잠깐 틀렸더라고요. 네. 근데 봐. 이게 말장난이고 여러분. 분자 1몰과 원자 1몰. 이런 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나냐. 분자 1몰을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그만큼 있다는 게 아니라 분자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 되겠죠. 화학이 이렇게 쪼잔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진짜 쪼잔해요. 그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 쪼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추워? 아니요. 괜찮아? 추우면 바로 이거 거기 제일 추운 자리야. 서진이 추우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난 좋아. 오늘 긴팔 입고 왔네. 자, 그럼 너네 봐봐. 34쪽에. 34쪽에 자료 1번이 어머 졸라 쉬운데요. 해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그맣게 했던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체 A. 밀도 나왔고 어머 분자량이 블랭크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럼 밀도 나왔고 분자량이 블랭크네? 그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뭐라는 거야? 22.4. 계산이 어. 편해요. 계산기. 무슨 계산기야? 장난해 지금? 해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아까 뭐랬죠? 화학을 졸라 쪼잔하다고요. 아니 계산이 없어요? 난 못해. 니네 해야죠. 난 틀려도 돼. 니네 틀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온 거라고. 이거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별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는 집에서 하는 게 숙제는. 자, 자료 2번. 여러분. 자료 2번은요. 이제 우리 뭘 또 문제를 푸는 거냐? 얘도 문제를 푸는 거지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설명입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한 설명. 자,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문제를 안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 반명에서 자, 밑줄 부피가 같은 이라는 말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본가 부피 B는 곧 무엇의 비율이라고요? 몰수 비율. 어머! 아니 그럼 뭐야? 부피가 같은 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렇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몇 몰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같아.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자, 또 밑줄 금속 용기. 뭐야? 금속 용기? 이 말은 도대체 뭐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속 용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부피가 안 변해.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부피가 안 변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금속 용기와 vs 대조적인 용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피스톤. 피스톤이요? 피스톤. 띡. 그런 거 말고 피스톤 주사기. 그럼 주사기처럼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이 주사기처럼 생긴 이런 피스톤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편. 오케이. 자유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부피가 변하다 멈출 거 아니야? 자, 겁나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얘는 도대체 언제 멈추니? 여러분,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 그럼 이 얘기는 여기 있는 기체가 미는 힘과 바깥쪽에 있는 기체가 미는 힘이 어떨 때 멈추는 거야? 같을 때. 중요한 거야? 바깥쪽에 뭐 있는데요? 대기. 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의 기압을 안 알려줘. 그리고 대기압이 1기압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내부의 기압도 몇 기압이라는 뜻? 1기압. 오케이. 그럼 얘가 아무리 움직여 다녀도 바깥쪽에 대기압이 1기압이라는 거 안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스톤은 부피는 자유롭게 변하죠. 하지만 압력은 항상 몇 기압이라고요? 1기압이라고요. 뭐? 좋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야. 그럼 금속력이니까 부피 안 변화. 그럼 이제 그거를 봤어. 그리고 나서 x, y, z는 임의의 원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수능 학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이죠. 어머, 선생님 얘네들은요 부피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안에 몰수의 비율이 다 똑같아. 똑같다는 말은 그렇지. 1대 1대 1이라는 뜻이죠. 써도 돼요? 써도 되죠. 그리고 나서 아니 X2가 들어있는데요. 가에 X2가 몇 그램 들어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0.64g. 나는요 Y2인데요. Y2가 0.04g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ZX2가 들어있는데요. 얘네들은요 0.88g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럼 나는 지금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자, 여러분. 몰수 트라이앵글에서 몰수는 질량이 나왔어. 그럼 뭘로 나누게 하는 거죠? 수요? 이거 다 안 떠오르면 안 되는데. 몰수는 그렇지. 그럼 봐라. 이 문제 봐봐. 뭐야? 부피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피를 알려준 게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피를 알려준 거야. 몰수. 그리고 나서 뭐를 알려줬어? 질량. 헐, 너네 봐라. 문제에서 알려준 게 몰수와 질량이야. 뭐를 물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 둘, 세 개에서 이거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보겠어? 야, 얘네들의 식량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식량하면 말이 좀 찐따 같으니까 야, 분자량이라고 할 거야. 그럼 분자량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야?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죠. 결국 몰수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그냥 또 씁니다.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그걸 말로 풀면 몰수가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항상 그 값은 얼마라고요? 1. 분자량을 물어봤어. 그럼 걔네들은 뭐를 묻는 거하고 똑같아? 1몰의 질량을 묻는 거하고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오케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오케이. 그럼 뭐야? X는요. 여기 1대 1대 1이니까 이거 그냥 1몰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럼 얘는 1몰이 0.64니까. 자, X의 분자량 얼마? 0.64대. 1몰이 0.04g이니까 분자량 얼마? 0.04대. 그럼 이거 1몰이 0.88이니까 분자량 얼마? 0.88. 근데 왠지 막 비율 소수로 하면 어디 막 잡혀갈 것 같지 않아요? 자, 비율은 정수로 바꿔볼까요? 64대 4대 88. 그런데 너네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은요 88이라는 숫자를 봤잖아? 왠지 바꾸고 싶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분자량 공부한 거 중에 88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비율로 바뀌는 거. 자, 어떤 숫자가 막 88 하면 눈에 들어와요? 오늘 시험 본 거 분자량? 이산화탄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를 왠지 반띵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됩니다. 네. 진짜로요. 그럼 얘 반띵해볼까? 44죠. 그럼 얘만 반띵이 아니라 얘도 반띵이죠? 그럼 얘도 반띵이죠. 그럼 숫자들이 겁나 친숙한 숫자들이 등장하죠.
문제는 절대로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소. 그러면 뭐2인데 32야.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산소. 그렇지. 뭐2인데 2야. 그럼 이건 뭐야? 수소. 그럼요. 오케이? 그럼 뭐뭐2인데 아까 얘가 O2였죠. 그럼 얘는 CO2죠. 됐나요? 왜 그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순서예요. 첫 번째 분자량을 물었죠? 그럼 그 다음 세컨드 원자량을 묻는 거는 문제의 순서예요, 여러분. 오케이? 아하. 그럼 아까 이제 이걸 나누기 안 했어. 그럼 x2니까 두 개가 모여서 64면 x 하나가 3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야 이거 5투잖아 16 x 16 이거 h2잖아 y 1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거 CO2네 z 얼마라고요? 1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번 시험 이거 등장합니다. 또 분자량은 몇 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다. 밀도가 나왔어. 그럼 분자량은 22.4다. 질량이 나왔죠.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다. 당연한 건데 이게 계속 뒤에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숙제.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오른쪽에 이제 또 내신 만점 문제를 풀 건데 이걸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들어있는 문장을 설명할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졸리네. 아이고야. 자,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엄청 중요한 거냐면 35쪽에 2번 문제 보세요. 저건 왜 막아놓은 거예요? 35쪽에 2번 문제 보세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35쪽에 2번 문제 보세요. 촬영 들고 있어요. 네. 35쪽에 2번을 보면요.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제 자체는 그냥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장에 의미하는 걸 볼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단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 하고 나오는 거. 이 단 하고 나오는 건 이 단자는 무엇의 약자일 것 같아요? 하지. 단은 단서의 약자예요. 아, 진짜예요? 네, 진짜요. 진짜요. 그럼 이 단자를 안 읽잖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단서는 허접한 단서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읽잖아요. 문제를 못 푸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국어사전에 단서 그림만. 아, 그렇게 한다는 선생님. 화학사전에 나오죠. 다른 단서라고. 자, 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볼까요? 분자 가가 있는데 얘는 X가 몇 개인지 모르고 Y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거야.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X가 몇 개인지 모르고 Y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나왔니? 와우. 야, X는 분자당 원자수라는 게 나왔는데요. 어머. 그러면 1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H2O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물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3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 3원자 분자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그럼 예를 들어서 CO5야. 그럼 얘는 일산화탄소로 원자 몇 개가 모인 거야? 그럼요. 그럼 얘네들은 몇 원자 분자? 2원자 분자.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요. 1원자. 그렇지. 원자 하나가 곧 뭐라는 거야?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1원자 분자라고도 하지만 아까 1이라는 건 하나 단위라고 한다 했죠. 단원자 분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와! 아니 그럼 분자나 원자 수를 알려줬어. 헐! 2개라네? 그러면 가는 분자가 딱 정해진 거죠. 그렇지. X 하나, Y 하나.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이 새끼가 문제인 거야. 분자나 원자가 4개래. 그럼 경우의 수가 많죠. 자, 경우의 수를 다 써볼까요? 그럼 이게 4개가 되려면 X는 하나인데 Y는 3개. X가 2개고 Y도 2개. X가 3개인데 Y는 하나. 3가지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분자량을 알려줬단 말이죠. 뭐야? 얘가 10이네? 그럼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얘기잖아요. X는 0개고 Y는 4개. 이거 안 돼요. 그럼 이제 너는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잔꼴이 되는 거죠.
x와 y로 이루어진 이라고 했으니까 0은 불가능하죠. 어머, 아니 그럼 봐봐. x 더하기 y가 10이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분자량이 얼마라고 나왔어? 17. 헐. 절대로 뭐는 될 수가 없다. x2, y2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건데 이거를 단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단. 여기서 뭐라고 나왔니? 원자량은 누가 더 크다라고 나왔나요? x가 y보다 크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원자량은 x 하나가 y 하나보다 무거워.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x 더하기 y가 10인데 그거를 2배 한 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0인 거죠. 그런데 20보다 더 어떤 숫자야? 작은 숫자. 그럼 가벼운 게 더 많이 붙어 있다는 거야? 무거운 게 더 많이 붙어 있다는 거야? 당근이죠. 그러니까 바로 y가 더 많은 숫자여야 2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넌 까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라는 게 확실히 나오는 거야. XY3구나.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X 하나에 Y 3개, XY3야. 그럼 그 다음 이제 다 알았어. 그 다음 뭘 묻겠어? 원자량을 묻는 건 이 문제의 순서라고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 10. 그럼 여기 X 더하기 몇 Y가 17? 3Y가 17? 그러니까 따라서 Y는 얼마고요? 3.5고요. X는 얼마고요? 6.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멍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멍 때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봐. 이걸 다 구했잖아요? 그럼 기억번. X 원자의 개수분의 Y 원자의 개수야. 그럼 가는 X도 하나, Y도 하나죠. 그러니까 1분의 1이 가야. 그럼 나는 X는 하나, Y는 3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이고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죠.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나왔겠어? 뻔한 게 X3Y인지 XY3인지 니네들한테 알아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막 다 꺼있는데 저 따위로 질문해. 이런 게 지랄 같은 거야. X 원자량분의 Y 원자량이야. 그러니까 6.5분의 3.5가 2분의 1보다 크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얘는 당연히 크잖아요. 얘네들 이런 거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바로 뭐니? 디귿번 때문에 푸는 겁니다 여러분. 디귿번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XY고요. 하나는 XY3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너네들이 물어볼까? 이게 나잖아요. 얘들아 나는 Y가 몇 몰 있어? 3몰. 그럼 너네 봐봐. 이거 그 누가 답해도 Y는 3몰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기준을 보잖아요. XY3가 1몰 속에 Y가 3몰이 포함되어 있어 라는 걸 너네들이 답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현우 손가락 몇 개야? 10개요. 10개죠. 5개라고 하고 싶어요? 현우 손가락 10개잖아. 그럼 이거는 10개라고 답한 이유가 뭐야? 현우 한 명당 10개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암묵적으로 한 명에 대한 걸 묻는다는 게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너네 여기 봐봐. 뭐야? 야, 나 Y 몇 개야? 이렇게 물으면 니네 다 몇 개라고 대답해? 3개.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XY3 1몰 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1몰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네들이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너무 낮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XY3 1몰 속에 Y가 몇 몰이 들어있다는 거야? 3몰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어머 그런데 XY3는 분자량이 17이라며? 그럼 이제 말 바꾸기 하는 거야. 그럼 분자량이 17이니까 얘는 1몰이 몇 g인 거야? 17g이죠. 자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야 그러면 뭐야? XY3 17g 속에 Y가 3몰이 있는 거구나. 당연하죠?
XY3 1몰 속에 Y가 3몰 있다는 거는 17g 속에 3몰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묻는 줄 알아? 그래? 그럼 1g 속에 1g 속에 Y는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네 봐봐. 17g의 3몰이 있죠? 15분. 당근이죠. 17분의 3Y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 문제에서 물을 때 야, 현우 손가락 몇 개야? 10개. 근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묻는 줄 알아? 현우 1kg당 손가락은 몇 개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고등학교 문제라고. 이 지랄 같은 거죠. 분수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 그니까 뭐 어쨌다고 그런 거지. 그 현우가 만약에 40kg이다. 그러면 현우 1kg당 손가락은 4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어떤 문제에서 디귿번 거기 봐봐. 1g당 Y 원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 눈에 보이는 건 Y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1g당이면 10g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g당은 10분의 1Y가 되는 거죠. 나는요. 눈에 보이는 건 3Y지만 그건 1몰당이니까 1몰이 몇 g이야? 17g이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니? 어떤 문제에서 1g당 거시기 1g당 어쩌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몰당이니까 1g당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어쩌고를 물을 때는 꼭 뭘로 나누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분자량으로 어쩌고를 나누게 해야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1g당 어쩌고는 어쩌고를 뭘로 나누게 하는 거라고요? 분자량으로 나누게 하라는 거라고요. 근데 잠시 다 있죠. 당연히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문장 외우지 않아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고등학교 과정에 문제가 나오냐면 너네들이 이제 엄마 따라 뭐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여기저기 가봤잖아요. 얘 거기에 가서 나중에 엄마가 뭘 살 때 거기 가격표로 봐봐. 가격표 딱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뭘 사러 갈까? 과자. 과자? 과자 좀 그렇고 휴지. 네? 근데 두루마리 휴지가 이제 가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막 몇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휴지 얼마 이렇게 써있어. 뭐 24,000원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이 안에 조그맣게 쓰여있는 숫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10m당 얼마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모든 휴지를 다 10m당 값으로. 그거 음식에도 막 예를 들어 당연하지. 몇 g당 몇 칼로리.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물을 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g 나오면 돼.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래야 수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수산시장은 1kg에 얼마 이러는데. 그렇지. 1kg당 얘는 얼마, 쟤는 얼마, 쟤는 얼마. 그래 가격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kg에 만약에 3,000원이면 3kg짜리 9,000원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보통 이제 상자로 팔잖아. 수산시장 가면. 그럼 상자에 얼마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비교가 안 되잖아. 옆상자랑. 그러니까 얘는 1kg당 얼마, 보등어는 1kg당 얼마, 갈치는 1kg당 얼마 이렇게 해야 가격 비교가 된단 말이야. 1kg당 몇십만 원인 것도 있던데. 아,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면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거를 세분화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 봐. 희재는 몸무게가 100kg이다. 그럼 희재 키가 170이야. 그런데 현우는 키가 150인데 막 이게 200kg이야. 말도 안 되잖아. 키가 150인데 막 70kg이야.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 그냥 보면 희재가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1cm당 몇 kg인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진짜로 누가 더 무거운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1g당 어쩌고 1g당 어쩌고 1g당 어쩌고 1g당 어쩌고 거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너네들이 내가 이거를 가르치면 쉬운 걸 어렵게 푸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원자 X하고 Y가 있는데요. 1g당 몰수가 1대 2야. 몰수야, 몰수. 그럼 1g에 해당하는 몰수가 1대 2면 이건 도대체 뭐를 알려준 걸까? 질량과 몰수를 알려준 거죠. 질량과 몰수를 알려준 거죠. 네. 그럼 질량과 몰수가 있으면 자, 몰수는 뭐 분의 질량이니? 자, 몰수는 뭐 분의 질량이에요? 식량 분의 질량이죠. 네. 난 이제 또 분자량이라고 할게요.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야.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분자량을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분자량은 뭐 분의 뭐야?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몰수 질량이죠. 그럼 얘는 1분의 1 대 이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너무 당연한 건데요. 내가 1g당 어쩌고를 강조하다 보면 너네들이 자꾸 막 이거랑 혼돈한단 말이야. 같은 말이긴 해요. 똑같은 질량인데 자 사과를 사러 갔어요. 이쪽엔 귤이 있고 이쪽엔 사과가 있어. 그러면 똑같이 귤도 1kg이고 사과도 1kg이야. 그런데 사과는 10개가 들어있고요. 귤은 50개가 들어있어. 한 개의 질량은 누가 더 무거운 거야? 사과. 사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가벼운 게 더 많이 들어있어? 무거운 게 더 많이 들어있어? 가벼운 게. 그럼 똑같은 질량인데 개수가 1대 2야. 그럼 분자량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 이 당연한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은 1g당 들어있는 그러니까 디귿법 문장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 Y는요 가와 나예요. 1대 3으로 들어있잖아요. 이 말이 맞죠? 눈에 보이는 건 맞아. 그런데 뭐라고 물었어? 1g당 들어있는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눈에 보이는 건 1몰당 1대 3이죠. 그럼 1g당이면 10분의 1대 17분의 3. 그러니까 절대로 1대 3은 아니라는 거죠. 수능에도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봐라. 3번에도 1g당. 4번에도 디귿번에 1g에 들어있는 이렇게 문장이 많이 나온다고요. 다 숙제예요? 다 숙제는 아니에요. 다 숙제는 막 이제 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 일단 자, 숙제 냅니다. 34쪽, 35쪽, 36쪽, 일단 37쪽까지. 자, 아니 몇 문제 더 풀을 거예요. 일단 37쪽까지. 37쪽까지. 자, 34부터 37쪽까지 숙제. 자, 완자입니다. 오늘 안 온 친구는 주한 씨.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자, 어떤 걸 한번 더 풀어볼 거니? 중요한 거 이런 거. 아, 중요한 거 그런 거요? 아, 아까 그거 막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분자당 원자수? 이거 어려운. 아, 그래요? 자, 뭘 한번 풀어볼 거냐면 아주 쉽지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8번. 8번. 풀어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그래 봐봐. 파란 거랑 걔네들 막 양쪽에 막 수평을 이뤘는데 이쪽에는 10개, 이쪽에는 7개. 아, 니네가 세는 거야. 나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 파란 거 하나랑 Y 하나랑 질량이 몇 대 몇일까? 금방 나오지 않아요? 하고 있어요. 네. 닥칠게요. 3대 5. 그런데 이제 X, Y 비교하고 Y, Z 또 비교하고